2% 뒤에 월간역학 정기구독 안내가 나옵니다. 2% 뒤에 월간역학 정기구독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단종능인 장릉이 있고요. 그리고 단종대왕께서 귀향살이를 하던 청룡포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단종대왕의 생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지 다녀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단종은 조선의 제6대 왕입니다. 1450년 5월 18일부터 1455년 6월 10일까지 재위했습니다. 재위 기간은 3년 1개월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의 아들이죠. 즉 세종대왕의 장손이 되겠습니다. 단종의 생애는 너무 짧고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 집 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태종 이방원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태종은 부인이 10명이었고 12남 17녀를 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원경 왕후 민씨하고 사이에서 아들 넷을 뒀는데 첫째가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효령대군이고 셋째가 충녕대군 그리고 넷째가 성령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8명의 부인과 18남 4녀를 뒀습니다. 정실인 소헌 왕후 심씨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8명을 뒀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인 문종은 조선의 제5대 왕이죠. 1414년부터 1452년까지 살았으니까 39세에 돌아갔습니다. 재위 기간은 1450년부터 1452년 2년 4개월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부인은 3명이었고 1남 2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이 한 사람 아들이 단종이 됩니다. 문종이 본인이 병약하고 세자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승인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학자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에게 좌우에서 많이 도와줘라 해서 협찬이라고 그러죠. 좌우에서 협찬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수영대군이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으로 황보인, 김종서 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인지, 한왁, 이사철, 박종우, 이계전, 박중손, 김효성, 권람, 홍달손, 최항, 한명회 등 37명이 정난 공신이 됩니다. 정난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무슨 말이냐면 나라의 위난을 평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붙인 그런 말이죠. 그 해가 계유년이었기 때문에 계유정난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455년 6월 10일이 되니까 한명회, 권람 등이 단종을 임금을 강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에게 이양을 하고 상왕이 됩니다. 1456년 그 1년 후죠.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흥부, 유송원 사육신이죠. 이 사람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실패하고 모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자 1457년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이 됩니다. 왕에서 군이 된 거죠. 그리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죠. 이때 따라갔던 도사가 왕방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방연 시 중에 천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유였고 물가에 홀로 앉아 뭐 하는 그런 시가 있죠. 그게 그때 돌아오면서 읊은 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웅은 지금 경북 영주입니다. 순웅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서 사사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자 노산군에서 아예 서인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 결과 영월 청룡포에서 단종은 목매서 자살했다고 그렇게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조실록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영월 청룡포에 있는 단종대왕이 귀환가 있던 처소입니다. 여기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재가 있고 방이 3개가 있는 그런 건물이죠. 다시 세종대왕의 아들들인데 큰아들이 문종, 둘째가 수양대군으로 왕이 됐고 셋째가 안평대군인데 단종을 복위하다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넷째 임영대군은 세조를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광평대군은 요절을 했고요. 금성대군도 단종을 복위를 시도하다가 사형에 처해집니다. 일곱째 평원대군은 요절을 했고 여덟 번째 영흥대군은 세조를 지지해서 호의호식을 했죠. 세종대왕자 태실 보시죠. 두 줄로 쭉 태가 있습니다. 총 19분의 태가 있는데요. 위에 태는 없고 기반석만 있는 데가 있죠. 이런 데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반대하다가 죽음을 당한 왕자들이 있습니다. 안평대군 이용이라고 그랬죠. 네, 확연하게 보이죠. 안평대군 그리고 금성대군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태를 없애고 이렇게 기반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 그리고 효령대군 그리고 신숙주, 정창손, 정인지, 한명회 등이 금성대군과 노산군 즉 단종을 사사토록 요청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양녕대군이나 효령대군은 세종의 손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의 손자죠. 조카한테 조카의 아들 즉 동생의 손자를 죽이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정인지 같은 사람도 영의정이 돼서 끊임없이 사사해야 된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이들이 양녕대군은 64세였고 효령대군은 62세, 정인지도 62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1년 전부터 단종이 16세였을 때부터 죽여 없애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씩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가운데 정인지는 태종 때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종이 신임을 해서 예조, 이조의 정랑을 지내고 집현전, 직제학, 부제학, 형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아들인 문종 2년에 병조판서를 지내고 단종 1년에는 계우정난으로 해서 좌의정까지 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모셨던 왕을 죽여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이 정인지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태종 때부터 성종까지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예종 원년인 1468년에 여러분 아시죠? 남이장군,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문, 남아이신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 백두산의 바위는 칼을 갈아서 없애고 두만강의 물은 말을 먹여서 말린다. 남아가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랴 이렇게 시를 썼던 그 남이죠. 남이를 역모로 묶어가지고 그 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이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남이 장군의 어머니도 역시 찢어 죽였죠. 후일 보니까 그것이 이 정인지 일당이 조작이었다는 것이 결국 밝혀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신이 되고요. 1470년 성종 1년에는 원상이 되어서 국정을 총괄합니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아주 호의호식하고 1478년 83세까지 편히 살다가
죽었습니다. 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명 6, 4, 4 뭐 쭉 해서 주상께서 명에서 사사라고 그랬는데 쭉 해놓고 이렇게 됩니다. 노산군지 노산군이 그것을 듣고 역자애기졸 이례장지 노산군이 그것을 듣고 스스로 목매서 죽었으니 이해로서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스로 목을 매서 죽고 이해를 갖추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금보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받들고 영월에 이르러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장이라고 하는 건 그 밑에 있는 부장이죠.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고 팔을 굴렀다. 도사가 하는 수 없이 들어가 뜰 가운데 엎드려 있으니 단종이 나와서 온 까닭을 물었다. 도사가 대답을 못하였다. 자기가 섬기던 왕이니까 차마 죽이러 왔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아주 하급 관리 이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조실록에 보면은 그 근처 관리들을 통해서 노산군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는 그 지시가 내려간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인이 노산군을 주변에서 전부 다 모시고 있지만 사실상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통인 하나가 항상 노산을 모시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자청하고 활줄에다가 긴 노끈을 이어서 의자에 앉게 하고 앉은 좌석 뒤에 창문으로 그 끈을 잡아당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가 17세였다.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즉사하였다. 시녀와 시종들이 다투어 거울 동강에 몸을 던져 죽어서 둥둥 뜬 시체가 강에 가득하였고 노산이 해를 입자 명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근데 천만의 말씀 강물에 던졌어요.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개날프고 고운 열 손가락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아성잡설 그리고 축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야언과 병자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장 어몽도가 통곡하면서 관을 갖추어 이튿날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 북쪽 오리되는 동울지에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 지냈다 한다. 그러니까 어몽도라는 호장이 그 다음날 시신을 거두어서 안매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몽도를 기리는 정여각입니다. 어몽도 정여각. 이 비각은 어몽도의 충절을 후세에 알리기 위해 영조 2년에 세운 것이다. 충신 어몽도가 영월 호장으로 있을 때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복 유배되어 관풍현에서 1457년 12월 24일 조정에서 내려진 사약을 받고 승하하여 그 옥체가 강물에 버려지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암장하여 충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예, 이렇게 어몽도 정여각 앞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촌비각이라고 해서 이 비각은 박충원의 충신대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73년에 세운 것이에요. 예, 충신 박충원은 중종 26년 문과에 급제하고 사후에 문경공이란 시호를 받았습니다. 중종 11년 노산묘를 찾으라는 어명에 의해 찾아 취재하였으나 그 후 방치되었던 묘를 중종 36년 영월군수로 부임한 박충원의 현몽에 의해 봉축하고 전무를 갖추고 제문을 지어 취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조는 정작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었을까요? 세조 3년 7월 27일 무자일에 보면
세자 미령, 세자가 편치가 않으니 소 영의정 정인지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추원사 양정 급 승지 의약. 세자가 편치한 자 영의정 정인지와 우의정 강맹경 좌찬성 신숙주 익숙한 이름들이죠. 병조판서 홍달손 지중추원사 양정과 승지들을 모두 모아놓고 의약, 약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7월 28일 기축일에 보면 이 세자 병취 승 21인 경외로하. 세자가 병이 있자 승려 21인을 모아서 경외로하라에서 설 공작제를 열었어요. 공작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식으로 완전히 구병의식이죠. 경야 작법, 밤을 새워서 설법을 하고 명의정부 당상 6조 판서 이상급 승지 입제소 기도 명을 해서 의정부 당상과 6조 판서 이상 그리고 승지들은 모두 들어가서 기도하게까지 합니다. 8월 2일 계사일에는 월간역학 정기고독 안내입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에 제가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32년을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구독 1만 부 돌파를 목표로 이렇게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역학 한 달분은 9,500원입니다. 9,500원 곱하기 12달 하면 11만 4천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16,000원만 더 보태시면 13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지난 3개월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게 28,500원이죠.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지봉 한 세트 6만 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565페이지 큰 책입니다. 38,000원입니다. 이것도 드립니다. 그러면 주역 38,000원, 월간역학 3개월분 28,500원, 또 수맥탐지봉 6만원 하면 사은품 합계가 126,500원입니다. 12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3,500원을 가지고 1년간 보시는 셈이 됩니다.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하나은행 02-2264-0258 그리고 천사 1004 한국역학협회로 13만원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은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널리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